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어제도 전남 동부 지역에서 각 정당이 총력 선거전을 펼치면서 유권자들의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둔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어제, 각 정당의 선대위별로 전남 동부권 내 주요 관광지와 시장, 행사장, 종교시설 등지를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국민의힘 전남도당 등 각 정당들은 대통령 선거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 각 거점별로 집중 유세를 펼치면서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 357곳, 전남 806곳의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드디어 내일 제21대 대통령 본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난주 사전투표 열기는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는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사전투표에 나서며 투표율 기록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의 의미를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지역 유권자들. 이틀 모두 평일이라는 악재가 무색하게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반응입니다. 오늘만 기다렸지. 투표를 해서 하루빨리 당선돼서. 첫 투표가 이렇게 빨리 다가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대선이 빨라져서 기대하고 투표하러 왔습니다. 투표장으로 향할 무언가가 작동하면서 전남과 광주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사전투표 사상 최고치입니다.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겪은 광장 민주주의의 경험, 여기에 전통적으로 정치 관여도가 높은 지역적 특성이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단 한 표로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과 정치 참여 효능감이 유권자들의 발길을 투표소로 이끌었습니다. 탄핵 정국을 거쳐 치러지는 만큼 이번 대선은 적극 투표층뿐 아니라 부동층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지도 높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정치에는 많은 관심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선에 있어서는 꼭 투표권을 행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정 운영 방향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경험치가 쌓인 것도 이유 있는 최고 투표율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불안해서 대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 사전투표율이 6월 3일 본투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내란 심판 대 권력 견제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의 대선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이 선택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고민하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에 나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규범적인 차원에서의 의지가 이번 투표에서의 높은 참여. 오는 화요일 제21대 대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집니다. 투표 마감 직후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순천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2년 만에 90% 가까이 증가했는데 인프라 확충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순천에 있는 한 실내 수영장.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힘차게 물살을 가릅니다. 같은 건물 2층에서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경기를 즐깁니다. 48명 이 정도 인원이 됐다가 지금 한 80명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배드민턴은 오전에 안 하면 힘이 없더라고, 하루 종일.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시민들이 꾸준히 늘면서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2022년 39만 명에서 지난해 73만 명으로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심 곳곳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선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50m 레인을 갖춘 수영장이 한 곳도 없고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은 학교 체육관까지 빌려 사용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천시는 종목별 수요를 고려해 경기장을 확보하고
대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월에 파크 골프장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2031년도에 종합 스포츠 파크 타운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는 소규모 체육대회 등을 확대해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 등을 이유로 운동부 존폐 위기를 겪는 학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목포대학교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올해 새롭게 육상부를 창단한 건데요. 모두 1학년으로 구성된 신생팀이 출범과 동시에 대회 메달을 따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궂은 날씨, 운동장 트랙을 도는 선수들 사이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벼운 몸풀기를 마치고 순발력 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들. 올해 창단한 목포대 육상부 선수단입니다. 선수들은 이른 아침부터 훈련을 이어가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창단해 16명의 선수 전원이 1학년인 목포대학교 육상부. 아직 선배들이 없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서로의 끈끈한 유대는 오히려 돋보입니다. 처음에 낯선 대회 와가지고 조금 힘들어 했는데 코치님이나 교수님이나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조금씩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포대학교 육상부 선수들은 창단 첫 해인 올해 시작부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전국 대학 육상 경기 대회에서도 은메달 2개와 동메달 3개 등 모두 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해 남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학 때는 다 1등하고 싶고 올해 체전 때 58mm 넘기는 게 목표입니다. 목포대학교는 어렵게 창단한 육상부인 만큼 선수단 관리에 철저히 나설 계획입니다. 지도자를 3명으로 확대하고 선수는 30명 정도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더 나아가서는 올림픽에 나아갈 수 있는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게 창단 첫 해부터 새내기들의 패기를 보여주고 있는 목포대학교 육상부. 이들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순천시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 콘텐츠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시민로와 남문터 광장 등 원도심 일원에서 원도심 웹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순천의 미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들이 체험하고 즐기면서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을 개최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를 문화 콘텐츠와 융복합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정책 축제 알고 이슈도 함께 열립니다. 광양 유기농 매실이 전라남도 6월의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과 농가 소득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해 6월 전남을 대표하는 친환경 농산물로 광양 유기농 매실을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도내 대표적인 친환경 매실 주산지로 관내 78농가 68헥타르 면적에서 연간 406톤의 친환경 매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구봉산 숲속 야영장이 오는 7일 개장합니다. 광양시는 구봉산 어린이 테마파크의 첫 번째 개장 시설인 구봉산 숲속 야영장이 야영데크 28면, 숲속의 집 5동 등 모두 33면을 갖추고 오는 7일 광양시 황길동 산 45의 11번지 일원에서 개장식과 함께 이달 말까지 주말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는 구봉산 숲속 야영장이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광양소재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와 함께 구봉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휴식 공간이자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관내 유자꽃의 개화가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유자꽃의 개화 시기도 늦어져 유자 결실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유자 재배 안정화를 위한 현장 기술 지도에 나섰습니다. 또한 지난달부터 주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진딧물, 응애 등 주요 해충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정밀 예찰을 통해 시기별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생육 단계별 맞춤형 관리 기술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내일까지 최대 2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전남 동부 지역에 오늘 흐린 뒤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은 19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남해서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일 것으로 보여 조업하는 어선이나 항해 중인 선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국내 최장 해저관로의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고흥군은 135세대 19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양읍 시산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금산면 오천마을에서 도양읍 시산로 간 국내 최장 해저관로 4.23km에 대한 연결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결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긴 단일 해저 상수관로 구간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 연결 작업 성공으로 오는 2027년 계획대로 사업 준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남권 최초의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 자벌드가 정식 재개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1년여에 걸쳐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지난 31일 정식으로 재개관한 호남권 최초의 어린이 직업체험관 순천만 자벌드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높은 만족도 속에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해 개관한 순천만 자벌드는 미래기술체험관, 예술창의체험관, 공공안전체험관 등 3개 테마로 구성돼 아이들이 미래 직업을 놀이처럼 체험하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